좋습니다. 자, 36페이지에 중개대상물은 법령에서 정해져 있고 총 몇 개 있더라?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이제 아시잖아요. 그럼 5가지가 되면 다 중개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일단 개인적으로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 됩니다. 사적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말은 이건 개인 소유죠. 사유라는 뜻이고 반대로 국유라든지 공유는 원래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런 사적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법상의 제한이면 확인 설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법상의 제한, 공법상 사법상의 제한이 주어질 때 대상이 될까 안 될까? 제한이 주어져도 됩니다. 네? 아셨죠? 제한은 해제하면 되죠. 풀면 되고. 그래서 공법상의 제한이나 사법상의 제한이 주어지더라도 기본적으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개인 소유에 속하는 그 5가지에 대한 뭐였죠 아까? 법률행위라야 누구? 개업공인중개사 혹은 일반인의 중개의 대상이 된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중개 대상은 법률행위고 법률행위는 개인 소유에 속하는 5가지의 중개상물에 대한 법률행위라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중개라는 용어가 나오면 시험 지문에 답 찾는 요령은 뭐 있죠? 뭐가 있는지 그 밖에 이하가 있는지부터 그죠? 확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령에 의한 경우 이제 아까 토지 건축물 했고 법률에 의한 거 대통령령에 의한 경우의 대상물이 일단 몇 개 있다? 3개 있었죠? 임목과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해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희한하게 이런 강조 어디 있노? 광업재단 해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3가지는 기본적으로 셋다. 그러니까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그죠? 저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통령령에 의한 이 3가지는 공통점이 첫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셋 다 뭐한다? 보존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령에 의한 중개 대상물은 반드시 공시수단을 갖추어야만 중개할 수 있다. 아셨죠? 반드시 공시수단을 갖춘 경우라야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겠죠? 아까 대통령령에 의한 경우를 빼버린 거하고 달라요. 중개 대상물은 반드시 공시수단을 갖춘 경우에 하나에 중개할 수 있다? 그건 X고 대통령령에 의한 중개 대상물이라고 특정되면 그때는 반드시 공시수단을 갖춘 경우라야 그죠? 중개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 했다라는 말은 소유권 외의 권리의 대상이 된다 그죠? 그게 뭐냐면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을 설정했다라는 말은 이 3가지의 목적이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기업 자금 있죠? 기업 자금의 원활한 조달, 기업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기업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저당권하고 기업 자금의 원활한 조달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건 전부만이 아니라 전부 또는 그 일부도 된다. 일부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목, 공장, 광업재단 그 첫 번째로 보시죠. 자, 임목은 임목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 정의 보이시죠? 자,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줄것죠. 수목입니까? 수목의 집단입니까? 수목의 집단입니다. 그리고 밑에 소유권 된 거 보존 등기된 걸 임목 그럽니다. 그러면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도 있죠.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은 어떤 권리? 소유권만의 대상이고요.
임목법에 의한 요 수목의 집단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대상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범위라고 할 때 범위는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줄 거죠. 일필토지 또는 일필토지 일부분의 컷. 그러니까 수량의 제한이 없습니다. 수량의 제한이 없다. 일필지 또는 전부 혹은 일부에 생립하고 있는 아시죠?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입니다. 그러니까 수종 수량의 제한이 없다.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임목의 정의를 가끔 나와요. 정의가 임목이란 일필지 전부 또는 일부인데 임목이란 일필지 전부에 생립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쌍가루 유분 있죠. 거기에 임목의 그 범위라는 거 있잖아요. 일본에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정리하면 수종 수량에 제한이 없다. 없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임목을 등록할 때, 자, 이 동그라미 기억 보십시오.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할 때, 일단 임목 등록 원부가 있거든요. 임목 등록 원부에 마구 난 다음에 등록된 것에 한해서 만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될 수 있는 건 임목 등록 원부에 뭐 된 거 등록된 것에 한한다 이렇게요. 그리고 임목 이게 이 대통령령에 의한 경우 있잖아요. 숫자가 나오면 그냥 기본 10입니다. 그러니까 임목 등록 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그 첨부 서류는 몇 년 보존한다? 10년간 보존한다. 그죠? 그러면 이제 임목 등기 신청을 하는데 임목이 존재한다. 이게 뭐면 자, 이게 임야잖아요. 그리고 이게 일필지 전부도는 뭐라고? 일부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임목이 존재하게 되면 이거는 임야의 소유권과는 별개죠. 별개 독립한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임야를 팔았다. 원래 이게 둘 다 A 소유였는데 임야만 B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임목의 소유자는 누구? A. 임야 소유자는 B. 그럼 B가 권리행사를 못 하잖아요. 근데 사기는 땅을 샀죠, 그죠? 임야를 샀을 때 권리행사를 못 하니까 임야를 매매하고자 할 때 B는 이 임야에 대한 등기부가 뭐죠? 토지 등기부죠. 토지 등기부를 봤을 때 임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 제한을 받는지 안 받는지 살 건지 말 건지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당 그 토지 등기부에 보면 임목의 유무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온다는 거죠. 토지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죠. 이 임목이라고 하는 건 토지의 소유권도 아니고 토지의 소유권 외의 권리도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담고 있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제부에서 확인해.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즉 토지등기부에다가 임목의 유무가 표시가 되거든요. 어디에? 예, 토지 그 등기 기록 중 표제부 줄 다 긋고 표제부가 갑구로 바뀌어가지고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존 등기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다 이 뜻입니다.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임목은 부동산이고 또 임목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별개이기 때문에 3번 토지 소유권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오른쪽 지상권 설정을 하길 때는 일단 뭐 하라고요? 보험에 가입하라 그랬어요. 보험에 붙여야 한다.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화재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도불 같은 거 있죠. 도불로 인한 손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지상권자 토지 임차인에게 속하는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권자가 혹은 임차인이 임의대로 그죠? 뭐 한다고? 그 임목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3번 임목은 생립하고 있는 그랬죠? 생립하고 있는 그랬는데 어디에도 미친다?
베어낸 경우에도 미친다. 즉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리고 4번에 보면 저당권자는 채권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그랬는데 원래 임목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잖아요. 이 임목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요 저당권에 대해서 기해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죠. 그런데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게 나무가 베어진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토지로부터 분리된 거죠. 근데 이건 베어져 있을 때는 권리가 미치는데 이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환가를 해가 돈으로 그죠? 나중에 맡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한 전에 분리된 수목은 말 수 있다고 경매할 수 있다. 근데 매각 대금을 받아가면 안 되죠. 아직 변제기 전이니까. 그래서 뭐 한다고? 공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법정지상권인데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경우 중에 하나죠. 이렇게 토지 소유자하고 임목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가 A가 그죠? 요 B 임목의 즉 임목의 소유권하고 B하고 소유 관계가 불일치하게 된 거죠. 그때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해서 뭐 한 것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러니까 임목의 개념을 알겠죠? 임목이란 이게 자신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일필지 전부 또는 일부에 성립하고 있는 아셨죠? 수목의 집단으로 모든 수종의 수목을 의미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서류들은 몇 년간 보존한다? 10년간 보존하고 그리고 아까 임목 등록본부에 등록을 했고 보존 등기했잖아. 그죠? 보존 등기 사실을 등록관청에다가 알려줘야 됩니다. 며칠 이내에 알려줄까요? 10일입니다. 숫자는 10이라 그랬죠. 10일. 자, 그 다음에 재단 갑니다. 4번. 공장재단, 광업재단에서 재단은 덩어리죠. 전체입니다. 그래서 공장재단에 정이 있다고 보시면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 재산으로서 이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재단의 구성물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있죠. 그 중에 전부 또는 일부로서 딱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임목도 마찬가지지만 전부만이 아니라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됐죠? 그리고 니은에 여기 재단에 속했는데 또 다른 재단에 속할 수는 없죠. 저당권 대상이 되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공장 소유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그러니까 공장 건물이 그죠? 공장 재단을 구성하는데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장 건물의 소유자는 혹시 하나도 된다. 그죠? 두 개는 A 거고 하나는 B 거죠. 그래서 재단 구성 시 동일 소유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공장이 둘 이상일 때 각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같다 이거요. 그리고 재단 목록에 대한 내용, 뭐 등기부 일부로 본다는 게 있고요. 4번 갑니다. 공장 재단은 재단 등기부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한다. 맞죠? 이번에 공장 재단의 소유권 보존 등기의 효력은 자, 줄 거죠? 보존 등기한 날부터 몇 월? 10월 이내에. 결국은 공장 재단을 구성하는 것도 보존 등기함으로써 뭘 하기 위해서? 대출 받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한 날부터 10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데 숫자가 10은 길다 그랬죠.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존 등기하지 않았다, 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원래의 자금 조달이라는 목적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 등기 효력을 어떻게 한다고? 상실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관은 공장 재단에 관하여 보존 등기를 하면 재단 구성물의 등기 기록 중 줄 거예요. 해당 구에다가 줄 거고요. 해당 구에 공장 재단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록하라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단은 지금 여러 가지 구성 부분들이 묶여져 있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재단의 구성 부분은 일체성을 인정하고 이걸 뭐라 부르냐면
하나의 한 개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단일성.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아셨죠? 전체가 하나입니다. 따라서 분리 처분 될까 안 될까요? 예.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 구성 부분은 분리 처분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또 A에 대해서 돈 받을 게 있는 사람이 아셨죠? 그 구성 부분 중에 그 개별적으로 구성부 채무 변제 등을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개별 집행 불가합니다. 분리 처분할 수 없고 개별 집행하지 못한다. 이렇게요. 한 개의 부동산으로 간주한다까지. 그래서 분리 처분 불가, 개별 집행 불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일체성을 인정해서. 그래서 일단은 전체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공장재단의 그 내용 단일성 있죠? 한 개의 부동산 그래봐요. 근데 시험에 이거 질문도 아까 20개 집단처럼 자주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자, 공장재단으로부터 분리된 토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공장재단으로부터 분리된 토지는 대상물이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이건 지금 땅이 그죠? 토지가 매물로 나왔겠죠? 공장 이 토지 이 부지의 소유자가 그죠? 개공한테 땅을 좀 팔아 달라고 갑한테 얘기했어요. 개공한테. 그러니까 개공이 뭘 떼볼까요? 등기부 무슨 등기부? 지금 이사 A가 아무 말 안 하고 뭐냐면 여기 공장 부지가 있는데 이 공장 부지 좀 팔아줘 그랬어요. 공장 부지를 팔아달라고 A가 개공갑한테 매도를 의뢰하니까 개공갑은 뭘 떼보겠어요? 그렇죠. 토지 등기부 떼보겠죠. 토지 등기부를 떼보니까 토지 등기부에 만일에 이게 재산에 구성된 재산의 구성 부분이라는 사실이 알게 되면 이건 처분 자체가 안 되자는 거잖아. 그러면 중개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공갑이 토지 등기부를 떼보고 재단의 구성 부분인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토지의 소유권이 공장 재단에 속한 경우라면 토지 등기부 어디에? 갑구에. 토지의 임차권이 만일 속한 경우라면 토지 등기부 을구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가 그거예요. 해당 구라는 게. 갑구사항은 갑구에, 을구사항은 을구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재단의 단일성. 그러니까 동그라미 위에 그 5번 위에 해당 구의 공장 재단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이해하시겠죠? 그다음 5번 공장 재단의 단일성. 한 개의 뭐라고? 부동산으로 본다. 그리고 소유권과 저당권 외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저당권자가 뭐하면 동의하게 되면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단의 구성물은 임의대로 양도하거나 저 금지되어 있죠.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 권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되어 있고 7번 공장 재단 구성물에 분리되어 있는데 공장 소유자가 누구의 동의를 받았어요?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재단권자의 동의를 받아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재단권자의 동의를 받아 공장 재단의 구성물을 공장 재단에서 분리한 경우에는 분리된 구성물에 관해서는 소멸한다. 아셨죠? 포인트는 재단권자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소멸이 나오는데 요거 그냥 뭐 아까 보존 등기했는데 10월 이내에 뭐 했다고? 재단권을 설정하지 않았을 때도 소멸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단권이 이제 소멸되다는 말 재단권 마수했죠. 돈 갚았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10달 지날 때까지 말하는 재단권 설정 안 하면 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강업재단입니다. 강업재단은 공장재단에 준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뭐냐면 광업재단의 설정 및 구성물이 있죠. 그리고 이번에 광업재단의 구성물 두 번째 줄을 보면
동일한 광업권자에 속하는 것 줄 닦으세요. 아까 공장재단은 동일 소유가 아니어도 가능했죠. 그런데 광업재단은 동일 광업권자에게 속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됐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여부. 일단 제일 첫 번째 뭐라고? 법정 중개대상물 몇 개? 5가지 안에 들어가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요거. 일단 요거 첫 번째. 5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5개 안에 들어간다 할 때 권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분양권이 있어요. 그죠? 분양권. 예. 그래서 무조건 5가지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동산 있죠? 권리금 돼 안 돼? 권리금 다 체크하시고, 이거 전리금 자주 나와요. 권리금. 권리금은 중개 대상이 아니죠. 따라서 법정보수의 제한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는다 이 말이고요. 권리금. 그리고 수목의 집단 돼 안 돼? 수목의 집단 안 돼요. 그죠? 수목의 집단은 공시방법을 갖춰야 돼요. 명인방법에 의하던 임목법상의 적용을 받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던,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이겁니다. 공장재단으로부터 분리된 토지 돼 안 돼? 안 돼요. 아셨죠? 왜 안 되죠 이게? 이게 뭔 뜻인데? 공장재단에 속해 있지만 토지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돼 안 돼? 분리처분 불가다 이거. 자, 5개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사법상 제한이 주어지지만 될까 안 될까? 된다 그랬죠. 공법상의 제한, 사법상의 제한이 주어질 뿐이지 제한될 뿐이지 금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제한된다 할 때 그 자주 나오는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토지거래 허가 그러니까 숫자 딱 기억나죠? 뭐? 숫자. 토지거래 허가 그러면 대표 숫자가 5입니다. 농지법 농지 그러면 대표 숫자가 3이고요. 괜찮아요. 뭐 기억 안 날 수도 있지. 토지거래 허가 딱 몇 년? 5년 내 기간을 정해서 그잖아요.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정하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대상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의 이전 설정에 대한 유상계약 예약까지 해가지고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잖아요. 그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더라도 사고팔 수 있다 없다? 있다. 허가받으면 되죠. 다만 허가받지 않았을 때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죠? 계약을 전제로, 그러니까 허가를 조건으로 전제로 계약하잖아요.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 돼 안 돼? 됩니다. 뭐 개발 안 하면 되지 뭐. 그 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된다고 적혔잖아 지금. 그죠? 되는 것 중에 공법상 제한에 이런 예가 있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안 된다 대답하면 지금 대답하면 안 되지 지금. 그러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는 어쩌면 돼? 조심해 다니면 돼요.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내 토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상수원 보호구역 내는 원래 이거 그 묘도 못 써요. 묘도.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 대표적 지역이 이거 상수원 보호구역이에요. 근데 상수원 보호구역에 묘지는 설치할 수 없는데 낙골당이죠. 봉안묘는 돼요. 그죠? 그건 시멘트잖아. 물이 스며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접도구역 내 토지, 도로 예정지,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뭐 이게 나와요. 공통점이 뭘까요? 사유지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다 공통점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그죠? 사유지. 그 다음에 사법상 제한은 이건 뭐 권리상의 제한인데 가압류, 압류 풀면 되죠? 예, 가압류는 소송을 통해서 어찌 확정될지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가등기가 쓰는데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되면 중간 처분행위는 무효가 되겠죠. 그러니까 권리 안정성의 문제가 될 뿐이지 사고 팔지 못할 이유는 없어요. 처분금지 가처분도 마찬가지 하셨죠? 예. 본안 소송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된 경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경매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등기하거든요. 어디에다가? 갑구에다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아파트에 대해서 경매 신청했어요. 그래서 경매 개시 여부가 경매 개시가 결정되었고 그 사실이 등기가 되는데 이걸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도 하고 또 같은 말로 경매 신청했잖아, 그죠? 경매 신청에 의해서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가 뭐죠? 기입 등기죠. 그래서 경매 신청 기입 등기라고도 불러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로 경매 진행 중인 토지, 건물, 부동산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경매 진행 중인 경매 진행 중인 뭐 토지, 부동산 이렇게 해도 될까 안 될까? 돼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라고? 경매 진행 중인 토지도 된다. 봐봐요. 경매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 이 아파트가 그죠? 경매 처분이 돼요. 이게 얼마냐면 시가 5억짜리예요. 아셨죠? 5억짜리. 그런데 5억짜리인데 지금 채무를 그죠? 채무가 얼마냐면 대략 한 4억 가까이 돈이 갚을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경매 처분되면 채무자에게 돌아갈 몫이 있을까? 사실은 거의 없다 보죠. 그죠? 지금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에 0.9 뭐 아니면 1에 유찰되고 보통 가차돼요. 근데 지금 경기가 이를 안 좋았어. 그러면 2회 이상 가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경우면 한 번 유찰되면 얼마 돼? 4억 되죠. 그럼 돈 갚고 나면 남을 게 없어.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게 A 소유인데 B가 그러죠. B가 이거 내가 그냥 4억 5천에 살 테니까 그냥 경매 진행하지 말고 재무도 변제 조건으로 돈 갚아버리고 그냥 나한테 팔아라. 경매를 진행하는 이유는 돈 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경매를 계속 진행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4억 5천에 팔았어요. 그거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경매 절차 복잡한 거 안 거치고 5천만 원 정도 싸게 산 거고요. 이 사람은요. 예, 다 날려야 될 걸. 4억에 사실은 4억도 하나도 못 받을 수 있는데 변제를 하고 얼마 남았다고? 5천 남았잖아요. 뭔 말 알겠죠? 그러니까 경매가 진행 중이라도 사고 팔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된 혹은 경매 진행 중인 토지도 돼요. 아셨죠? 그러면 경락 받은 토지는 될까 안 될까? 안 되기는 뭐 안 돼? 이미 받았는데. 그죠? 누군가에게 소유권이 넘어왔다 이 뜻입니다. 하여튼 일단 한번 찔러보는 거죠. 안 된다 이렇게. 예. 그러면 이건 어때요? 상속받은 토지는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상속받은 토지 다 돼요. 근데 토지에 대한 경매는 돼, 안 돼? 이거하고 이거 같은 말이에요? 많이 달라요. 여기서가 주가 되는 거는 토지예요, 경매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이거는 토지예요, 토지. 주가 되는 건. 이거는 경매가 주예요. 예. 경매 진행 중인 토지지만 이는 제한이 주어졌지만 토지는 되냐 안 되냐 묻는 거고 이거는 토지에 대해 이루어지는 이 경매라는 절차가 개공의 대상이 되느냐. 그러니까 아까 중개의 대상은 뭐라고? 법률행위였잖아. 법률행위의 반대가 뭐죠?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변동이죠. 얘가 뭐였어? 상공판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속, 경매 등등 해가지고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이거는. 이해하겠죠?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돼요. 상공판경할 때. 그리고 자 기타 제한에 보니까 아까 법정 권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는데 되는 게 3개 있었죠.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 있잖아요. 응? 이미 성립했다는 거죠. 예, 이미 성립한 법정 지상권 같은 말이에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 건물, 등기된 법정 지상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유치권도 이전은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은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고 했는데, 자, 국공유재산에서 일단은 안 됩니다. 그런데 2번에 보시면, 1번에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하므로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죠. 그러나 2번에 일반 재산은요, 행정재산 외에 모든 국유재산이라 되어 있고 그 처분 방식은 일반 경쟁 입찰되어 있죠. 이게 뭐냐? 공매입니다. 공매. 공매 방식의 이야기 때문에 원칙상
대상물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공이 개입할 여지가 없이 제일 높은 금액으로 쓴 사람에게 낙찰시키는 게 원칙이니까요. 아셨죠? 그런데 지문에 보면 자, 일반 재산다 이럴 때 일반 재산은 기본적으로 중개대상물이 된다라고 해야 돼요? 안 된다 해야 돼요? 안 돼요. 그죠? 안 돼. 공매 방식, 경쟁 입찰 방식에 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재산도 될 수 있습니다. 언제냐? 수회 유찰되잖아요. 그죠? 여러 번 유찰되게 되면 이거 이제 수의계약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에 의한 수의계약이라는 말이 결합되면 그때는요. 일반 재산도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됐죠? 그 다음에 하천이 나오거든요. 하천. 국유청, 지방청 등이 있는데 하천은 원칙상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라고? 시험 지문에 사건 설정이 가능한 사건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붙으면 아셨죠? 그때는 하천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하천 2급 같은 경우.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원칙은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공유 수면 안 되겠죠. 공유 수면 매립지도 원래 좀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붙냐면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사인이 보입니까? 네, 사인이 매립한 그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 매립 후 준공 인가를 받은 토지는 될까 안 될까? 된다. 그죠? 공유수면 매립지. 사인이 매립했으니까 사유지겠죠? 그 다음에 포락지는 뭐냐 하면 막 흘러가죠. 그죠? 그래서 포락, 물에 쌓여서 락 잠겼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물이 범람해가지고 지대가 낮으니까, 지면이 낮으니까 잠겨버렸죠. 그런데 그 지면이 낮은 지면을 흙을 부었어요. 성토한다 그러죠. 흙을 부어가지고 지면을 수면보다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에 안 잠기잖아요. 그죠? 안 잠기게 되면 다시 개인의 권리 사건이 부활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겁니까? 국유입니다. 국유. 그 다음에 무주부동산 미채굴 광물도 누구 겁니까? 국가 겁니다. 그죠? 요렇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기사를 봤는데 아직 일본인 소유로 되어 있는 땅들이 있나 봐요. 그죠? 그걸 국유로 환수한다 했죠. 근데 저는 그 기사 나올 때 같이 나왔던 게 뭐냐면 친일 후손들 있죠. 친일 후손들이 그 송병준입니까? 그 이겼잖아요. 성수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웃기는 게 안 쪽팔리나? 아니요. 살기 위해서 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문제는 그렇게 있었으면 그 후손들도 그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후손들이 어떻게 그걸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 사회인식이 아직 만만해서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들이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말이 맞는데 니는 나서지 마잉. 그게 그때부터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친이 막 일제시대 있잖아요. 그때 어른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저거 틀림없이 하느냐 벌 받을 거야. 천벌 받을 거야 이랬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천벌을 받아야 되잖아. 천벌을 안 받고 잘 살았어요. 아주 잘 살았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제 생각이 바뀐 거지. 있잖아. 네 말이 맞는데 내 학교 다닐 때 맨날 들었던 얘기야. 네 말이 맞는데 네 앞에 나서지 마잉. 그죠? 어쨌든 자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42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게 이게요. 그 지문에서 중개상물 5가지에 들어가느냐 그냥 만만해 보이지만 저 5가지냐 아니냐를 묻는데도 잘 틀려요. 봐봐요. 위에 문제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영업권 그래요. 예. 혹은 그래 권리금도 같은 말이 일종의 영업권이니까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리고 또 건자 붙는 것 중에는 뭐밖에 없다고? 네, 분양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동그라미 하시고 돼 안 돼? 되죠. 명인방법에 의한 경우는 수목의 집단, 개개의 수목 다 됩니다. 3번 동산 질권은요. 안 되죠. 우리가 권리라고 할 때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고 42페이지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고 그 다음에 계약으로 득실 변경이 가능한 권리 그랬죠. 그래서 그 경우가 정리를 해보면 어떤 게 있었어요 아까? 권리 딱 그러면 소유권 완전 물권이죠. 완전 물권인 소유권. 원래 권리에는 권능이 있잖아요. 그죠?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있죠. 근데 이건 셋 다 있어요. 완전 물권이고 그럼 제한 물권이 있겠죠? 제한 물권도 있습니다. 물권 안에. 그러면 제한 물권에는 다시 용익 물권이 있고 그죠? 용익 물권이 있고 또 담보 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익 물권은 중개 행위의 대상이 되는 권리다라고 해도 맞아요. 그죠? 그런데 담보 물권은 그렇다 이러면 안 되죠. 담보 물권 중에서 세 종류로 딱 나눠집니다. 일단은 확실하게 되는 건 저당권, 그리고 비전형 담보 물권 있죠. 가당권, 가등기 담보권, 그리고 또 아예 어중간하게 안 되는 게 있죠. 뭐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은 성립은 안 되지만 이전은 가능하죠. 그죠? 예, 이전일 때. 그리고 또 동산 있잖아요. 그죠? 동산 질권 같은 경우는 돼 안 돼? 예, 그러니까 질권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딱 잘라서 저당권은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중간하죠. 이거는 안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담보물권은 중개행위의 대상이 되는 권리다라고도 나왔어요. 틀린 말이죠. 그죠?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물권은 되느냐 그러면 뭐도 채권도 돼요. 채권 그러니까 뭐하고 임차권하고 환매권 있었죠. 임차권, 환매권. 이거 환매권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제가 표현한 거 있잖아요. 구분하셔야 돼요. 환매권 실행 안 돼. 그죠? 환매권에 기한 재매매 안 돼요. 됐죠? 예. 환매권 이전 같은 거 채권. 그러면 물권, 채권 다 되죠. 그리고 법정 권리는 돼 안 돼요? 법정 권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되는데 되는 경우 있었죠. 아까 세 개. 유치권 이전, 법정 지상권 이전, 법정 재산권 이전까지. 그래서 중개 행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물권, 채권 일정한 경우에는 법정 권리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네, 이렇게 딱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관한 내용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지문들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입주권 보입니까? 권자 중에 중개대상물이 되는 건 뭐밖에 없다고? 예, 분양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선박은 돼 안 돼? 톤수는 아무 관계 없죠. 물론 20톤 이상의 선박은 의제 부동산이지만 5개 안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선박은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생각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개 대상물이냐 아니냐 그럴 때 그죠? 제가 중요한 건 오른쪽 적거든요. 오른쪽에 보통 적거든요. 이다 아니다 할 때 그런 식으로 위치를 적어요. 그러니까 판례 같은 경우도 찌꺼기냐 소고기냐 이렇게 적을 때 핵심 되는 단어만 나오면 되잖아요. 단어를 딱 적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만 딱 적으면 돼요. 그러면 왼쪽 칸에 있으면 뭐 제 생각에 왼쪽은 부정이고 오른쪽은 긍정이면 그것만 위치만 확인하면 돼요.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왼쪽에서 보는 건지 오른쪽에 본 건지 그 정도 위치 기억은 하거든요. 내용을 기억하기는 쉽지 않지만 아셨죠? 지금처럼 중개대상물인 거 다 어디 있어요? 왼쪽에 있죠.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건 안 되는 것들이니까 이렇게도 자꾸 봐두시면 돼요. 자꾸 보기만 해도 기억은 돼요. 본인은 그냥 의식 안 하고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얘들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좀 자주 보시고 보면 됩니다. 뭐 중간하네. 그러면 우리 문제 몇 개만 딱 풀읍시다. 풀어야 되죠? 네. 금방 공부했으니까 43페이지에 1번을 보십시오. 지금 다 예상 문제처럼 보이지만 만만의 콩떡입니다. 하늘 안에 제가 새로운 거 없다 그랬죠?
이거 다 예상, 제 위에 제목은 예상 문제잖아. 그러니까, 근데 예상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 1번 봐봐요. 중개업이란 해가지고, 자, 몇 군데 동그라미 해봐요. 의뢰 동그라미. 보수가 나와야 되는데, 유무에 관계없이 그랬지? X, 그죠? 바로 X입니다. 2번, 중개보조원인데, 공인중개사로서라고 했어요? 무조건 X예요. 3번, 현실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았으나, 받기로 약속한 경우는 업입니까? 아니라 그래서 그죠? 예. 그 다음에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끊어요. 이렇게 나오면 결론은 중개업이에요.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컨설팅에 부수하여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하여까지 밑에 5분도 딱 그럼 결론은 뭐라? 중개업이에요. 듣고 있습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 딱 그래요. 등록하지 아니하고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하여 그 다음에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라고 나오면 결론은 중개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부수하든 안 했든 간에 의뢰, 보수, 중개업 네 가지 요건을 갖추면 뭐라고? 중개업이다 이 말이죠. 답 찾겠습니까? 쉽죠? 넘어가고. 쉽다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 그 다음에 3번 질문 한번 보세요. 3번에 틀린 것은 중개라 함은 그랬죠? 중개라 함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컷 거래 당사자 간의 컷 매매교환 임대차 뒤에 그 밖에 있습니까? 딱 동그라미 하시고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많은 거다. 알 수 있다는 거 다 들어있죠? 2번 금전 소비 대차에 부수하여 컷 그러면 뒤에는 이다라 와야 돼? 아니다라 와야 돼? 이다라 와야 돼요.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인인 개공의 임원인 공인중개사는 소공이다 아니다? 소공이다 그랬죠? 고용인가 그 다음에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 종류가 두 개입니다. 4번 소공은 개공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맞죠? 모두 중개 업무도 수행할 수 있고 5번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컷 밑에 단순 업무 보조까지입니다.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십시오. 임목입니다. 임목에서 첫 번째 부착된 수목의 집단에 딱 컷 하시고 했습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된 거 맞죠? 임목은 부동산 맞죠? 임목은 소유권 저당권의 목적 맞습니다. 네 번째 수목의 집단은 임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그랬죠? 그리고 저당권의 효력은 성립하고 있는 게 원칙이지만 벌체된 경우에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죠? 넘어갑니다. 하겠죠? 6번 대상물에 속하지 않는 거 지상권. 그러니까 본문은 필요 없고 그냥 뒤에 나오는 게 핵심이에요. 지상권. 되죠? 임목. 미등기 건물. 영업용 건물 영업시설 비품. 안 돼요. 광업재단. 얼마나 쉬워요. 이 5개를 알고 있냐라고 묻는데도 꿋꿋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두 문제는 맞췄어요. 용하고 중개상물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맞추겠죠. 자 고생하셨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